안녕하세요. 행복한 뿔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 125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델이 아이언 125입니다. 아이언 125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혼다 MXS 125, MSS 그롬, 몽키 125, TNT 125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고 그냥 미니 바이크에서 좀 더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지금 아이언 125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다른 차들 물론 거의 다 LED가 대부분인데 또 아닌 것도 있어요. 보면 지금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LED가 상당히 시인성 자체가 좋잖아요. 이 아이라인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다 면발광 LED예요. 키를 켜면은 이 면발광 LED가 들어오고 시동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라이트가 들어와요. 하향등 항상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상향등으로 켜면은 또 상향등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LED 헤드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보시면은 할로겐 헤드라이트랑 LED 헤드라이트 차이가 뭐냐?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켜잖아요. 그럼 주황색 불빛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밝지는 않고 또 오토바이 자체에 그 헤드라이트가 이제 주황색으로 불빛이 나오면은 세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요즘에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다 LED 헤드라이트예요. 네, 그건 다 이유가 있겠죠. 할로겐 전구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사실. H4, H7 이런 것들 많이 넣긴 하는데 전구 하나에 할로겐 같은 건 한 비싸봤자 한 돈만 원밖에 안 하는데 원가를 좀 줄이다 보니까 할로겐 라이트를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제 디자인 쪽으로 좋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시인성 자체도 이제 상당히 좋게 하고 또한 전력 소모량도 훨씬 작으니까 LED 헤드라이트를 채용하죠. 네,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동일하게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언 125는 기본으로. 라이트가 밝으니까 당연히 사고율은 훨씬 더 나았겠죠. 멀리 비출 때 확연히 표시가 많이 나고요. 광량이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이미지상으로는 별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보다 훨씬 더 밝아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비치는 편이 얘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할로윈보다.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8.5 마력에 8,500rp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뉴얼 바이크, 기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단부터 4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승차감이 되고 컴팩트한 자체, 불량 시트.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두카티 형상의 머플러 보시면은 이 머플러 자체가 이태리 두카티 아구스타 브루탈레 머플러를 그대로 재현한 그 디자인이거든요. 이 머플러 자체가 상당히 예뻐요. 이 자체 사진도 예쁘지만 실제로 봐도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델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은 그 MSX 125 같은 경우는 머플러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TNT는 이제 2개 정도 되고 얘는 무려 3개예요. 이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사이렌서고 얘는 뭐냐? 이 검은색이 보이죠? 일명 도시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안에가 소음기가 있어요. 네, 소음 너무 소리가 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각형, 약간 직사각형 약간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소음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촉매가 다 들어가요. 아마 이 소음기 자체가 분리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 사이렌서 부분에 이쪽에 촉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소음기 들어가면 되게 멋이 없었겠죠. 아이언 125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집어넣고 여기서는 모양만 된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LED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로겐이 아니에요. 이거 다 LED로 되어 있어요. 양쪽 측면에 보시면 얘가 면발광, 미등으로 되어 있겠죠. 키를 딱 켜면은 여기 미등이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LED로 약하게 들어왔다가 브레이크 밟으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미등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훨씬 더 밝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LED로 다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들이 저기 오토바이가 있구나 인지해서 오토바이를 보호하는 이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후면 다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여기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후 캐스팅 휠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실 게 뭐냐면은 최고급 고가 튜닝 캐스팅 휠을 장착되어서 외관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요. 형상 자체가 굴곡이 많이 재있거든요. 굴곡이 재있고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나요. 보통의 이제 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기둥을 5개 정도만 하고 그냥 일자형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이 앞뒤로 다시 집는 거라서. 만약에 소비자가 다시 튜닝 휠을 만약에 장착을 한다 했을 때는 최하 4, 50만원 앞뒤로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아예 세이브 시켜버린 거죠. 여기다가 다시 넣어버린 거죠. 이 아이언 125를 사는 분은 이 휠만 봐도, 휠값만 봐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알고 계신 MXS 125나 지금 MSS 125 이제 그롬이나 휠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TNT 125 같은 거 마찬가지지만은 없어요. 이런 힐이. 그게 그런 힐들이 그냥 노멀한 힐, 그냥 기본 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정 힐. 근데 얘 아이언 125 같은 그 휠을 빼버리고 지금 아예 값비싼 튜닝을 집어넣은 거라서 그 부분을 하고 좀 높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어 모노쇼크 서스펜션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쇼바가 다른 이제 이거 미니바이크 아니고 다른 카페바이크 같은 것도 보통 쇼바가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쇼바 하나 두 개 이렇게 달려 있는 거랑 지금 여기 하나가 딱 모노쇼크로 하나가 달려 있는 거랑 미관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모노쇼 자체가 보세요. 정중앙에 거의 위치해 있어요. 이 앉는 부분에서 쇼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다르고요. 다른 이제 뭐 카페바이크 같은 경우에 듀얼 쇼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 쪽 이 텐덤자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내려와요. 그러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쇼바 자체가 바이크 미관을 좀 마이너스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 120은 리어 쇼바가 모노쇼크이다. 참 잘 되어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게 아이언 120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도립식 서스펜션. 저가용으로 하려면은 정립식 쇼바를 넣으면 되거든요. 서스펜션을. 정립식이란 거는 이 지금 쇼바대 있죠. 속대. 이걸 속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속대하고 위에 겉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속대. 이 속대가 움직였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이 겉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 겉대 자체가 위로 올라갔으면은 도립식 포크,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립식 포크라고 하거든요. 이 속대 자체가 여기 오일이 꽉 차 있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립식 포크인데, 정립식 포크보다 가격이 두세 배 이상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코너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편리하게 만들려고 제조사가 더 많이 신경 써서 만든 게 이 아이언 125예요. 도립식 서스펜션을 다 채용한 거죠. 그리고 이태리 감성 차대 프레임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겠는데 보시면 트러스트 구조로 해서 예쁘게 잘 돼 있죠. MSX 125 같은 경우에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러스트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 MSX랑 비슷하게 똑같이 돼 있지만 트러스트 구조에 이런 차대 보강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도 상당히 예쁘죠. 이태리 두카티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바퀴 모양이 살짝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 여기 잭나이프 스페어 키가 있는데 키는 두 개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는 접고 다녀요. 이게 키를 살짝 접어요. 여기를 또 누르면 방타 펴진다는 거. 평상시에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펴면 이 상태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디게이터가 있어요. 그 아이언 125에는. 인디게이터가 뭐냐. 아시다시피 이제 뭐 1단부터 4단까지 이제 변소사항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진상으로는 이제 5단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단이에요. 내가 1단에서 지금 달리고 있다, 2단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에 다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 배터리 저압 경고등. 여기 배터리가 좀 없다. 그래서 여기 저압 경고등이 이제 뜰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경고등. 꼭 엔진 이상에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배선이하고 살짝 헐거워도 들어올 수도 있고 배터리가 좀 약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엔진 경고등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엔진 회전수. 여기 RPM이잖아요. 이게 시동을 딱 걸잖아요. 보통 2000rpm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는 이렇게 그런 속도는 숫자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옆에 우측에 연료 게이지 칸칸이 돼 있고 그래프로. 그리고 이제 여기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 7가지 컬러 레인보우가 있어요. 이쪽 번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누르면은 7가지 색깔이 하나씩 바뀌어요. 네, 이렇게 색깔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가지 색상이 나와요. 네, 아주 예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LED 방향 지시등이 보여드는데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못 봐서 뭐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전등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LED냐 할로윈냐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지시는 시인성이 상당히 좋다. 네. 그리고 여기 고급 튜닝용 핸들 포스트가 있죠. 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지금 핸들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디 부분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원래 보통 보면은 이 포스트가 되게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인 그 바이크 같은 경우는 올리지 않고 여기에 이 핸들을 잡아주는 볼트가 있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 포스트를 따로 이제 추가를 해서 고정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운전자가 운전할 때 되게 편안하게 라이딩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없어요.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그대로 낮게 그냥 여기서 이 볼트를 심어서 이 핸들만 고정시키는 방식인데 아이언 125한테 이 포스트를 좀 길게 늘어뜨려서 아주 좀 꼼꼼하게 잘 해놓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이식 텐덤 발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이 발판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이게 펴면은 뒤에 만약에 사람이 탔을 때 여기다 발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텐덤 발판이 있다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후륜 광폭 타이어. 광폭 타이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보시면 말할 수 있는데 이 폭이 앞에 바퀴가 1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뒷바퀴가 130 정도 되거든요. 120에서 130이면 타이어 사이즈가 폭이 넓어서 노면에 닿는 면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에 좀 제동력이 더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이 타이어가 이 폭이 엄청 넓다는 거죠. 이 폭.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이게 130 타이어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끝에서 여기까지 120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말했다시피 타이어가 얇으면 얇을수록 슬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어가 이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성은 뛰어나겠죠. 당연히 노면에 닿는 면적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뒤에서 보잖아요. 훨씬 넓적하고 되게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시트 있죠? 예, 분리형 고급 시트 안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시트는 여기 보시면 키 있죠? 시원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아무리 열 수 없어요.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핸들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이쪽에 우측 키 스위치인데, 얘가 위험에 이제 운전자가 위험에 처했다. 악셀을 놓지 않고 이제 주행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시동을 빨리 꺼야 된다. 그럴 때는 키를 오프시키지 않아도 여기서 버튼으로만 시동을 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키 스위치죠. 여기는 이제 시동 버튼인데 얘는 이제 클러치 잡고 버튼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좌측 스위치는 이제 상하 버튼, 하,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이 버튼을 밀면은 상, 나의 헤드라이트 있죠? 조작하는 버튼이에요. IM125에는 또 비상 깜빡이가 있네요, 스위치가. 비상 깜빡이가 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락션 스위치, 그다음에 방향 지시등 조작 버튼, 여기 방향 지시등이 깜빡깜빡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평 엔진 구조라고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평 엔진이 있고, 이렇게 수평이라는 게 누워있는 엔진이 있죠? 이런 엔진이 있고, 이거를 세워서 되는 L자형으로 되어 있는 엔진이 좀 있어요. MSX도 L자형이고, 뭐, TNT도 이제 L자형인데, L자형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그, L자형보다는 제가 봤을 때 수평 엔진이, 엔진 내구성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오일을 이제 순환을 하잖아요. 그 시동을 걸면은, 오일 순환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계속 흐르잖아요. 여기 오일이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오일 통로가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이렇게. 타원형, 긴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많이 흐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누워있기 때문에 오일이 여기 항상 차있겠죠. 위에 들어가는 녹화함이나 감샤프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일이 항상 적셔 있다는 거죠. 오일에 적셔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맘오일이 훨씬 적겠죠. 그죠? 오일 순환도 더 잘 되겠죠.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수직으로 돼 있다. 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L자형으로. 연료 펌프가 오일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까지. L자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무래도 L자형 구조나 수평 구조로 돼 있는 엔진 중에 어떤 게 더 내구성이 더 낮고 오일 순환이 잘 되겠냐 이거죠. 그 어떤 걸 다 물어보셔도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수평형이 낫지 않냐? 네, 맞습니다. 수평형이 맞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어떤 전례? 그 대림의 시티백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엔진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수평 엔진이에요. 국내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판매됐던 오토바이가 그냥 시티백이지 않을까. 배달용으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모델이죠. 그 배달용으로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오일을 떨어뜨려서 만약에 정말 이게 피스톤 실린더가 망가지면 망가졌지 위에 이 헤드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VF 같은 거 있거든요. 대림에서 나온 거. 대림 VF나 VS, 그 다음에 효성에서 나온 크루즈 125 같은 것들.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이 이제 L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좀 타다 보면은 이게 오일 순환이 안 돼서 여기 이제 이에 실린더 헤드 부분 그 이상에 보면은 녹화하면 샤프트나 녹화함이 있는데 그게 마모가 되는 거예요. 왜? 오일 순환이 안 돼서. 오일 펌프가 있거든요. 그 오일 펌프가 잘 뿜어주면 좋은데 타다 보면은 좀 연료 펌프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게 좀 덜 되다 보면은 얘가 오일 순환이 덜 돼서 위에 그 부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수직 엔진보다는 수평 엔진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수평 엔진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언 125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엔진만큼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 타이어 사이즈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앞에 전륜 타이어 사이즈가 120이에요. 여기서 이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이 사이즈가 120이걸 얘기하거든요. 폭이. 다만 그러면 130이었다. 지금 여기 후륜 타이어 13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거의 되게 넓어요. 네. 옆에 뭐 70에 뭐 12는 인치를 얘기하는 건데 인치라는 건 뭐냐면 여기 휠 사이즈, 이 휠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타이어 모양을 보시면 온오프가 가능한 이 타이어예요. 산악도 가능할 것 같아요. 타이어도 되게 알맞게 온오프까지 다 가능한 정도의 모양새를 갖춰놨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언 125의 색상은 블랙, 그리고 이제 화이트, 그리고 이제 레드가 있어요. 이탈리안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원 한번 볼게요. 모델명은 아이언 125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레드가 있고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중량은 110kg이고, 최고 출력 8.5, 아까 PS 8500rpm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기량은 124cc예요. 그리고 사용 연료는 뭐다? 전기 아니에요. 휘발유예요. 그리고 연료 소비율은 1리터에 50km 가요. 네, 그것도 물론 이제 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덜 나갈 수도 있고. 연료 탱크는 상당히 크네요. 15리터예요. 우리 일반적인 거는 보면 뭐 커봤자 8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15리터예요 무려. 그리고 이거는 엔진 매뉴얼 바이크예요. 그냥 땡기면 가는 거 아니에요. 기어 놓고 1단, 2단, 3단, 4단까지 기어 놓고 이렇게 쭉 가면 돼요. 네, 그리고 시트고는 730mm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여자분들 아주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신장 작으신 분들 아주 편하게 탈 수 있고요. 아이언 125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